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불법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건설 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노동단체들은 단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좀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데 불법 행위가 뭡니까 여기서? 예, 국토교통부가 이제 대한건설협회 통해서 조사한 그런 행위 12개 불법 행위라고 네.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70건인데요. 타워 크레인에 일반화돼 있는 원래비 강요가 가장 많고요. 1,200건이 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조 전임비를 강요한다 하는 게 이제 500건이 넘고 또 이제 장비 사용을 특정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운송을 거부한 그런 사례들이 한 40건에서 60건씩 이렇게 적발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기존에 기사화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건설 현장에서 우리 노조원을 좀 써달라라고 예. 했는데 안 써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무력 행사를 한 적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조합비를 좀 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 쪽 입장은 또 달라요. 예, 예. 노동조합의 이제 일반적인 행위다.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이제 노동조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네.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고 그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루어진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건설협회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사안은 좀 일방적일 수 있죠. 사용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노조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채용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조합원만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지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당노동 행위라고 사용자들이 어용 노조를 키우기 위해서 특정 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노동 행위 방지 조항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는 이제 약간 유연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연장선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사용자들은 이것이 부당한 요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이제 원래비였습니다. 원래비가 어떤 겁니까 정확히? 예, 주로 이제 타워 크레인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네. 타워 크레인이 뭐 20, 30층 위에 고공에서 작업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현장 같은 데서 여러 군데 고공에서 이제 여러 개 동에 콘크리트 이런 거 철근 타설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을 맡은 업체에서 이제 우리를 좀 잘 봐달라 하는 쪽으로 아하. 주던 간식비 관행이 조금 확대돼서 이것이 이제 좀 원래비라는 관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부당하다라고 보는 그 하청업체들도 이제 그 책임을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함께 타워 크레인 기사들 경우에는 거의 상당히 고용 지속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아하. 임금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고공 작업이다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그 고공을 100m 넘는 상공을 올라가고 한 번 작업을 시작하면 내려올 수가 없어서 네. 끝날 때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건설 기간의 일부분만 고용되기 때문에 아하. 고용의 지속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제 이런 관행이 좀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그 건설 현장의 고용 계약 관행이나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도급 관행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생긴 뭐 적절하지 않은 관행이긴 한데 네. 이것이 이제 엄청난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될 사안이냐 아하.
재건축, 재개발 비리로 하면 수조 원씩의 건설 비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만큼 우선 화급하게 다뤄야 될 핵심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죠. 네. 보니까 이제 건설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도 이제 채용 문제도 비슷하지만 네. 원래비 역시도 건설사하고 노조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네.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 좀 빨리 해달라고 하기 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그 자발적으로 줘놓고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간극은 좀 간극을 좁히기는 어렵습니까? 그 관행이 조금 확대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고용 계약 기간 제도화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임금 수준이라는 게 좀 체계화된다면 이 문제가 뭐 급행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하.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워낙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이런 관행이 불법적인 관행이 이제 건설 현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에 상응해서 노동조합도 또 이런 관행을 약간 젖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를 좀 제도화하고 체계화시켜서 건설 현장에서 이런 부당한 금품 수수나 압력 행위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 측면을 동시에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예. 건설 현장이 공정하게 일이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건드려야 되는지, 과연 이제 이런 원래비 관행만 해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건설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네. 그런 처방을 내리는 것이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 업체들 역시도 이제 원래비 그동안 준 거 좀 달라. 네. 반환 소송도 했는데 아직 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심만 우선 결론이 좀 나왔어요. 좀 예, 소개를 예. 해주시죠. 예, 2021년에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이 이제 원래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재판부는 이게 부적절한 관행인 것은 사실이나 자발적으로 준 측면이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반환해야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은 아닌데요. 현실의 관행과 바로잡아야 될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불법 관행이 확대된 경향도 있고 그 네. 부분을 좀 하나만 보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데 일단 경찰은 칼을 빼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예,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화물연대 2차 파업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서 잃어버린 보수의 표를 좀 되찾은 것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쟁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본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반노조 정책, 노조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해에 좀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하도급 관행이나 이런 특수고용을 쓴다든지 고용계약 기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그로 인해서 교섭을 통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현장 질서가 제어되지 않는 네. 이런 과제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에 이제 일부의 부분적인 문제만 부각해서 터뜨리는 그런 편중성, 일방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에 치우친 것이지 공정하게 이 사안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처방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윤석열 정부는 하지만 이제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이제 노동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은 좀 편중된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죠. 즉 예.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해야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교수님 보시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노동시장, 고용 측면에서는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러면서 네. 노동 52시간제 최대 노동 시간을 손봤죠. 그리고 임금 체계 개편안을 냈는데 사실은 뭐 장시간 노동하는 게 이걸 허용해 준다라는 게 이중 구조 개선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인 거고, 임금 체계 위에를 깎는다고 해서 아래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중구조 개선의 문제도 이제 그런 전문가 손에 의해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노사관계 정책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노사관계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살리는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렇게 노동조합이 가진 일부의 불법적인 행위를 부각해서 강조하는 방향에서 그것을 이제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그래서 반노동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그런 노동정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교수님 이렇게 보아도 될까요? 그리고 즉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네. 이 부분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네. 통념상. 그러니까 네. 이 부분 역시도 손봐야 될 부분은 틀림없는데 예. 좀 더 균형 잡힌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구조라든가 아니면 노동 시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도 함께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임금조 노동시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따로 이제 제안을 했지만 네, 네. 그게 답을 찾기 힘든 문제거나 사실 이 과연 그 기업에게 상당히 좀 선택권을 넓게 해주는 그런 선택지만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될 것이냐, 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 영합적인 정책으로 우리 사회 팽배해 있는 반노동 정서에 기대서 노동조합의 일부 일탈 행위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일부 이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사안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의 실력 행사로 맞대응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력 행사로 하지 않고 제도적 체계로 흡수해서 공정한 룰이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다듬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바로잡겠다, 여기에 대한 경찰의 압박과 여기 노조의 입장까지도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